안녕하세요.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. 자, 오늘 종목은 힘스 OLED 종목인데, 구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궁금해 하셔서, 이 종목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하셔갖고, 제가 분석을 한 영상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. 자, OLED에 이제 관련된 종목인데, 일단 OLED 쪽은 이제 LCD 쪽하고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그런 쪽입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LCD로 되어 있는 이제 패널들하고 이제 OLED, 약간 프리미엄 쪽이죠. 네, 그 패널들하고 이제 어쨌든 시장이 이제 과도기에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, 음, 일단 이쪽을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, 기존에 이제 LCD 패널들이 보면 LCD로 되어 있었고, 우리나라에 뭐 삼성이나 LG도, 다 이런 LCD 패널 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었죠.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. 네. 근데 이렇게 좀 해오고 있다가, 이제 OLED, 유기 발광 다이오드죠. 이제 이쪽에 대해서, 어쨌든 기술이 이제 진보를 해 나가니까,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, 과정이 있었는데, 사실 그 LCD하고 OLED의 가장 큰 이제 그 전환의 가장 큰 문제가 가격입니다. 그래서 LCD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 가격이 그래도 조금 더 한 10만 원 초반대. 네.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올라서 이제 요즘 얼마죠? 한 15만 원, 16만 원. 네, 이렇게 좀 올라 있는 그런 상태인데, 그 OLED 같은 경우는 패널 가격이 이제 50만 원 이상으로 좀 비싸요. 네.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한 60만 원 이렇게 비싸요.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, OLED 이제 가격이 한 5배 이렇게 차이가 났었거든요. 근데 이제 OLED도 이제 좀 패널 가격이 좀 많이 좀 다운이 되고 LCD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서 가격이 이제 한 3배 정도까지 좀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QLED도 점점 이제 기술 개발이 되고 공정 관리가 좀 되다 보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,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시장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.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OLED 관련해서 OLED 패널로 시장의 강자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. 그다음에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OLED 쪽을 이제 계속 해 나가고 있죠.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고, 무엇보다 이제 그 LCD 쪽은 중국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보통 이제 시장을 많이 교란하고 어지럽히잖아요.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저가 공세를 하면서 LCD에 대한 이제 수익성도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좀 더 기술력 있는 쪽에서 부가가치를 더 높게 쌓아 나가야겠다. 그래서 QLED 쪽을 좀 더 집중을 이제 더 하려고 그러고, 그쪽에 대해서 이제 시장도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힘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도 또 관계가 있죠. 그래서 10월 달인가요? 한 22억 원 규모 그런 계약도 있었죠. 그래서 보통 이제 QLED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에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그 회사고요. 이쪽이 뭐 인장기라던가 뭐 이런 쪽, 그걸 갖고 있는데, 아무튼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 좀 중국의 그 LCD 쪽 이런 쪽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저가 공세가 좀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, 그래서 QLED 같이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시장을 만들어 가자. 제품군도 이제 QLED 쪽으로 이제 패널들도 그렇고 그쪽으로 옮겨가자. 이런 좀 양상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QLED 쪽의 이제 시장이 커지고 좀 약간 사업성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역시나 또 중국이 뛰어들었죠. 자본력을 갖고 막 그냥 막 해갖고 또다시 따라오려고 하는데, 일단 QLED 쪽은 이제 LCD보다는 좀 더 그 기술,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중국이 잘하는 것처럼 자주 쓰는 것처럼 한국의 이런 기술력 가진 곳에서 인력을 빼가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 기밀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가져가거나 이래서 하지 않는 이상 쉽게 따라오기는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QLED 쪽은 가격보다는 이제 어쨌든 기술 경쟁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. 기술 경쟁으로 가고, 물론 QLED에 대한 그 단가도 많이 낮추는 작업을 해야겠죠. 해야 되는데,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기술력,
네, 기술력으로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힘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 이쪽하고 많이 이제 관계가 있는데 LG나 이제 삼성도 사실상 그 LCD 쪽에 이제 어떤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거기 사업 철수하겠다 하는 식으로 좀 생산 물량을 많이 줄이고 있죠. 그러면서 QLED 쪽으로 좀 많이 전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기술력 있는 OLED 관련돼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주가도 이제 많이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 상승하고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힘스 같은 경우는 QLED 쪽에서 특히 이제 뭐 메탈 마스크 그런 쪽 관련돼 갖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뭐죠? RGB 그러니까 그린, 레드 뭐라 그러죠? 적색, 청색, 녹색 그쵸? 이런 색깔을 갖다가 이제 입혀지는 그런 쪽인데 거기 중에서도 또 인장기 쪽을 또 기술력을 갖고 실제 그런 장비들 이런 거 납품을 하는 네,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OLED 관련해서 이제 메탈 프레임이라던가 인장기 이런 쪽 네, 하는데 이제 뭐 인장기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프레임에다가 이게 잘 씌워질 수 있도록 그 필름이나 이런 게 잘 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거든요.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장비나 기술력도 있고 되게 괜찮은 그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.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재 그 시장 자체가 특정 섹터들 기준으로 순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.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자도 좀 그랬지만 뭐 주로 이제 바이오 제약 그다음 자동차 뭐 이런 쪽 해갖고 특정 섹터에 대해서 수급이 편중되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쪽 분야는 좀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. 소외받고 있다 보니까 기업이나 뭐 시장 상황 다 좋습니다. 좋은데 이제 수급상 관심을 좀 못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급도 보시면 사실 그 기업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기관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외인하고 개인인데 사실 외인들도 많지는 않고 주로 개인들끼리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섹터 자체가 좀 어떤 호재나 또 그런 뭔가 있어서 관심 받기 전까지는 조금 시세를 많이 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어, 어차피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연초반까지는 이런 순환 장세가 계속 될 것 같아요.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 이런 좀 일부 섹터들 그쪽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나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 그중에 이제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쪽으로 한번 수급이 올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그때쯤 이제 시세가 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되겠죠. 그래서 힘스 같은 경우 이제 그건 이제 뭐 재무제표나 잠깐만 이거 치우겠습니다. 재무제표상의 상태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출이 좀 있다가 2018년도에 확 줄었죠. 네. 그리고 2019년도에 좀 회복은 했지만 아직 뭐 그 이상으로 회복은 못했어요.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이제 손실이었죠. 그다음에 다시 흑자로 이제 돌아섰고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습니다. 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매출 한 850억 정도 하는 중견기업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기업에서 이제 그 특히 삼성이랑 이제 관계가 또 많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OLED 쪽을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매출도 늘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가 이제 전에 한 14,700원 이런 정도도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매출 데이터도 좋아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는 필요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어쨌든 재무적으로도 이제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고 괜찮은 종목 같아요.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의 관심 이게 좀 중요한 상태고요.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이제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자 이제 보니까 자요 라인입니다. 요 라인에서 지금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. 보시면 지금 이제 3바닥까지 가는 상태고 오늘도 살짝 치워볼까요? 요거 이 지금 어제 오늘도 요 라인에서 지금
다시 반등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닥 다지게 하면서 살짝 이제 올릴 것 같아요. 올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런 수급상의 상태나 뭐 여러 가지 상태 보면 13,000원을 돌파해 나가지 못할 것 같고요. 올해도 또 밑에 이제 120선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올해는 그 하단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 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고, 또 시그널 자체도 또 어쨌든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들어 올려줘야 되는 그런 자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일 조금 이제 올리고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해서 120선 아래로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급상 이제 매수가 강하게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선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실적이 이제 계속 개선되면서 좋아지면서 그다음에 또 관심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종목은 좋아요. 종목은 좋은데 어쨌든 이게 그 관심도 어떤 수급상의 그런 문제로 지금 주가가 어쨌든 이제 길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건데 비중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. 어쨌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항상 건강하시고, 네,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좀 편안한 그런 저녁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